없던 혈관에 혈액이 흐르며 제 모습을 드러낸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서 심근경색까지 왔기 때문에 심장 펌프 기능이 그쪽에 혈관이 관여하는 근육이 손상을 받아서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 펌프 기능이 이제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환자의 관상동맥에서 제거된 혈전이다. 수술 전 이 씨는 수축기 혈압이 160이 넘을 만큼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한 동맥경화로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완전히 막게 되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된다. 심장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심장의 근육이 손상되어 괴사가 일어난다. 관상동맥 질환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으로 고혈압 환자에게서 3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김관호 씨는 얼마 전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고 혈액 투석을 결정했다. 오늘은 첫 번째 투석을 시작하는 날이다. 몸에 있는 혈액을 꺼내서 걸러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겁도 나고. 만선 신부전이 지속되어 심장이 95% 이상 기능을 잃게 되면 인공적으로 혈액의 노폐물을 거르는 투석을 해야 한다. 이 정상은 모양이 이렇게 미끈하게 깨끗하게 이쁘게 보인 반면 여러분들은 보시면은 여기는 좀 미끈하지만 이런 데 약간 좀 움푹 들어간 데가 있고. 김관호 씨는 이번 초기부터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다. 주목해야 할 점은 김 씨뿐 아니라 심장 환자들에게서 고혈압 증세가 동반된다는 사실이다. 보통 한 1단계나 2단계 정도에서는 한 5, 60% 정도의 고혈압 환자가 있고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마지막 5단계가 투석을 하는 단계인데 그 단계까지 갈 정도면은 고혈압 유병률이 한 8, 90% 정도, 즉 대부분의 환자분들, 즉 투석하는 환자분들은 고혈압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은 심장 질환을 일으키거나 혹은 악화시킨다. 심장에는 사구체라는 작은 조직이 100만 개 이상 있고 사구체 모세혈관은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데 고혈압이 바로 이 모세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고혈압이 또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신장에 이제 혈압이 증가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구체에 가는 혈류가 많아지게 되죠. 이 사구체가 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팽창하게 되면은 이 사구체가 빨리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혈압하고 신장은 서로 뭐 원인과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수도관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수돗물의 수압이 너무 높아지면 수도관이 손상을 입게 되겠죠. 만약 손상된 부위가 녹슬거나 찌꺼기가 쌓이면 수도관은 점점 더 좁아지고 수도관에 가해지는 압력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수도관이 터질 수도 있겠죠. 혈관도 비슷합니다. 고혈압이 지속될수록 혈관은 점점 손상되고 손상된 자리에 침전물과 노폐물이 쌓여서 동맥 경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혈관은 탄력을 잃고 더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겠죠. 이런 혈관 이상이 뇌나 심장, 그리고 신장 등 이른바 표적장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부정증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고혈압 자체가 노인성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36살의 황성철 씨에게 찾아온 고혈압성 뇌졸중은 심한 후유증을 남겼다. 왼쪽 뇌에 출혈이 생기면서 반신마비가 왔고 언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젊은 나이였기에 충격은 더 컸다. 생각보다 못하고 있었는데 딱 닥치니까 되게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봐도 뭐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뇌졸중이 발병하기 전까지
황 씨는 자신의 혈압이 높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거 진짜로 오래돼갖고 그런 거 잘 몰랐죠. 그냥 괜찮거니 하고 보통 사람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발병 당시 황 씨의 혈압은 200을 넘었을 정도로 심각했고 출혈 부위 외에도 뇌와 심장 곳곳에서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었다. 우리 기록을 보니까 환자분이 발병했을 당시에 이미 심부전도 있었어요. 심장 기능도 많이 안 좋아지셨고 또 동맥경화로 뇌동맥에 또 협착도 있고 이런 걸 봐서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혈압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의 고혈압은 드문 일이 아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유병률이 13%에 이르고 합병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뇌경색이라는 병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병으로 알고 있지만은 젊은 층에서도 현재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본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만하고 있고요. 그래서 혈압을 체크해 본다든지 그 뇌졸중을 일으킬 만한 주요 위험 인자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층에서도 또 업무상의 과다한 스트레스 이런 거와 연관돼서 음주, 흡연 이런 게 겹치면서 뇌졸중이 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라고 해서 고혈압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혈뇨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13살 소녀 미영이. 저는 몸에 별로 이상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수면 색깔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그냥 병원에 왔죠. 미영이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루푸스 신장염에 악화되어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미 지금 만성 신장염 초기에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놔두면은 몇 개월 내에 말기 신호를 가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미영이에게 최근 신장 질환으로 인한 고혈압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 집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왔으니까 병원에서 체크하니까. 애가 혈압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보셨죠? 그렇죠. 애기니까 그냥 항상 밝게 뛰어노니까. 소아 고혈압의 90%는 다른 질환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는 2차성 고혈압이다. 소아의 경우는 고혈압의 원인 중에 90% 이상이 신장 이상입니다. 선천성 심장 이상이라든가 내분비 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개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이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평범한 15살 중학생 영훈이는 지난해 학교 양호실에 갔다가 우연히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머리가 계속 아프길래 다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상하다고 혈압 재보자고. 근데 혈압이 약간 높대요. 항상 저희들 생각할 때는 나이 많은 사람들 상대로 일어나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미성년자 이제 학생이 어떻게 그런 질환이 오나 하는 많이 무서웠어요. 성인의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기준 130 이하. 영훈이는 성장기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혈압 수치가 성인 고혈압 환자만큼 높다. 아까 기록은 제일 많이 나온 게 151, 그다음에 143, 136 이렇게 해갖고인데 저 아이가 보건실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157인가 6인가 그랬어요. 영훈이에게 고혈압을 일으킬 만한 또 다른 질환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검사 결과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혈압, 즉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되었다. 얘는 이제 다 원인을 찾아봤는데 심장의 기능 이상도 없고 그다음에 혈관의 이상도 없었고 콩팥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몸에 있는 호르몬도 변화가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 2차적인 그런 고혈압은 아니고 그냥 본태성 고혈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심전도 검사 결과 고혈압의 합병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전파상으로는 좌심실 비대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 심장 초음파상으로 심장이 많이 두꺼워지진 않았지만 그런 좀 변화는 올 정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관리해 가면서 좀 저게 줄어드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혈압이 오래 가면은 이게 소아나 청소년의 고혈압을 방치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본태성 고혈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같은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